AI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 요즘 이게 거의 상식처럼 됐죠. 실제로 최근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것만 봐도 AI 시장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왜 월가의 최고 분석가들은 정반대로 50% 이상 폭락할 수 있다는 이런 무서운 경고를 내놓고 있는 걸까요? 이 엄청난 낙관론과 차가운 비관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플러스 300%.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HBM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주가 상승률이에요. AI 혁명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은 그야말로 열광했습니다. AI라는 이름만 붙으면 주가가 막 날아갔고 이 흐름에 타지 못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이른바 포모 현상이 시장 전체를 뒤덮었죠.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 한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180도 확 꺾이는데요.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누군가는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 경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 55%.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팔란티어의 주가가 지금 가격에서 55%나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그냥 사라질 수 있다는 폭락 시나리오예요. 물론 이런 경고가 있는데도 투자자들이 이 기업들에 열광하는 데는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낙관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지 그 근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들 때문입니다. 특히 팔란티어의 40의 법칙 점수가 127%라는 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보통 기업의 성장성이랑 수익성을 더하니 점수가 40%만 넘어도 업계 최상급으로 쳐주는데 127%라니 이건 뭐 거의 괴물 같은 실적이라는 소리죠. 마이크론도 보세요. AI 붐을 타고 이익이 167%나 뛰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모든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마저 이렇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극찬을 할 정도니까 투자자들의 믿음이 그냥 만들어진 거품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성장 스토리 뒤에 도대체 왜 월스트리트는 그토록 어두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제프리스의 경고는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합니다. 현재 주가에서 반토막 이상 날아갈 수 있다는 이 전망은 시장의 이 뜨거운 기대감에 아주 찬물을 제대로 끼얹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은 눈부신 성장, 오른쪽은 비싸도 너무 비싼 가격. 네, 바로 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 주가가 조정순이익의 209배에 거래된다는 건데요. 이게 S&P 500 평균보다 10배나 비싼 수준이에요. 이건 뭐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벌 돈을 지금 주가에 미리 다 땡겨다 썼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이크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마이크론이 가진 위험은 팔란티어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오랜 공식이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요, 본질적으로 롤러코스터 같은 산업이에요.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고 실적이 좋아지는 와 하고 올라가는 구간이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런 호황기에는 너도 나도 공장을 지으면서 생산량을 늘렸고 결국 얼마 안 가서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가 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의 이 축제가 어쩌면 내일의 위기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사실 이 두 회사의 이야기는요,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분석가들은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넘어서 2026년을 향해 가는 시장 전체에 여러 개의 지뢰가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보고서가 콕 집어서 지적하는 위험 요인들인데요. 첫째, 이놈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안 잡힌다는 거고요. 둘째, 시장 전체적으로 주가가 역사적으로 봐도 너무 비싸다는 점. 그리고 시장 전체가 소수의 아주 큰 기술주 몇 개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말이 지금 시장 상황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거의 제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하는데
그냥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는 거랑 기대 수익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위험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안전판이 사라졌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시장의 쏠림 형상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주가 수익 비율이 24배까지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소형주들은 18배 수준에 머물러 있죠. 시장의 모든 돈과 관심이 극소수의 대형 AI 주식에만 집중되면서 다른 좋은 자산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반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의 AI 투자 전략 어떻게 다시 짜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공포에 질려서 AI 주식 다 팔아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뜨거울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이면에 있는 리스크를 냉정하게 보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즉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월가의 분석가들은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 열풍에서 살짝 비켜나 있어서 아직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해외 주식이나 미국 소형 가치주 같은 것들이요. 또 AI 기술이 의료 혁신을 이끌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처럼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는 영역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의 AI 열풍, 이거 2000년 닷컴 버블처럼 언젠가는 터져버릴 거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낡은 자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거대한 기술혁명의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